공공이 조금 손해를 보겠다. 그럼으로써 조합들에게 혜택을 주겠다. 이거거든요. 하지만 결국 저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다음 스텝은 안녕하세요, 부자 선생입니다. 오늘은 국토부 보도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4월 29일에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 가격을 상향한다 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회원님만을 위한 영상도 간간히 올리고 있으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하나의 지역을 완벽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동대문구 부동산이었고요. 두 번째는 성동구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지역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은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 편이랑 성동구 편 발간했고요. 지금 현재는 마포구 편도 준비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하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공공이 나서기 시작한다는 거죠. 공공이 재개발에 있어서 임대주택 가격을, 인수가격을 상향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비싸게 사오겠다는 거죠. 지금보다. 일종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3월 28일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후속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3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법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는 이제 표준 건축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표준 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가격보다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책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뭐 건설업자 입찰 제한 대책 가징어 부과 기준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오늘은 별도로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정부는 임대주택 인수 가격을 상향하고자 할까요?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보시면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입니다.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어떻게 보면 되나요? 건설경기가 좋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시고 있잖아요. 건설사, 부도 문제 있고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제 이게 너무 또 안 좋으니까 내수 경기가 안 좋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 그래서 뭐 LH가 매입하겠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나왔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영상도 한번 다뤄왔으니까 그 부분 보시고요. 건설 경기 회복 방안 후속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곧 일반 분양가 상승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지금 정부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일까요? 일단 제가 지금의 요즘 부동산 뉴스를 자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일단 용적률, 여러가지 사업성 개선, 민간 사업자들이 일단 민간의 힘이 필요하잖아요. 정부가 모든 주택을 공급할 수 없으니까 민간 건설사, 그러니까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을 할 수 있도록 사업성을 개선시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나요? 뭐 종상향 시켜줄게, 아니면 이렇게 용적률 상향시켜 줄게, 그래서 뭐 공공기업 기율을 낮춰줄게, 이런 일종의 사업성 개선, 여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어요. 일점 지금까지 다 보면 최근에 나왔던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도 확대되고,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개편, 이런 것들 다 보면 결국은 다 사업성 개선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업성 개선을 함으로써 일반 분양 세대 결국 늘리는 거죠. 일반 분양 세대를 늘림으로써 사업성을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또 이제 민간 건설사가 집을 짓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민간 건설사가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지금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한다는 방안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공공이 나서서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시켜줄게, 이게 2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공공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맞죠? 왜냐면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10만원에 샀는데 지금 앞으로는 우리가 15만원에 사줄게,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공공이 조금 손해보더라도 민간 사업자 사업성을 개선시켜 줄게, 그러니까 현재 뭐 계속 금리도 올랐고 공사비도 급등했으니까 그런 가격들이 임대주택 인수 가격에 반영해 줄게,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 2단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일반 분양 세대 늘림으로써 사업성 개선, 이게 1단계죠. 그리고 두 번째, 공공이 조금 손해보더라도 임대주택 어차피 이왕 사는 거 인수가격 상향시켜줄게. 근데 이것도 안 되면 어떡할까요?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일반 분양가 상승입니다. 지금 정부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의 최종 목적지는 저는 일반 분양가 상승이거든요. 근데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일반 분양가 상승시켜준다고 건설사들이 집을 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사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제일 무서운 게 뭔가요? 건설사 시행사 입장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미분양입니다. 미분양. 아무리 뭐 일반 분양가 비싸게 해준다고 한들, 일반 분양 세대를 늘려준다고 한들, 정부가 뭐 비싼 가격에 임대주택을 사간다고 한들 수요가 없는 게 제일 무섭죠. 이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지금까지는 건설사, 시행사들이 집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수요자가 있다는 보장이 있었기 때문에 2년간의 부동산 시장을 보세요. 거래가 없었습니다. 수요가 없었죠. 근데 지금 부동산 역사에서 없었던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건설사, 시행사 입장에서 언제 갑자기 수요가 나타날지 아니면 평생 이렇게 수요가 없을지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없는데 분양가, 일반 분양가를 높여준다고 한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설령 만약 수요가 있다는 보장이 있다면 그래서 결국은 분양이 된다는 전제하에 돈을 버는 것이죠. 하지만 분양이 안 되면 그러니까 미분양이죠. 그에 맞는 수요가 없다면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정부가 결국 해야 될 것은 뭔가요? 바로 수요를 만드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저는 정상화를 해줘야 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시장이라 하면 결국은 시장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수요자가 없는데 어떻게 공급자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수요자가 있는데 공급자가 없어도 문제죠. 공급자가 있는데 수요자가 없어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보도자료가 일종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그 중간 단계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규제를 풀어줄게. 그래서 민간 사업자 계속 건설을 해라. 이렇게 밀어줄게라고. 그래서 동시에 이 공공이 나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매입. 공공이 결국 세금입니다. 세금. 결국은 세금으로 재개발 임대주택을 인수해줄게. 이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일반 분양가 상승입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건설사, 시행사들은 집을 지지 않겠죠. 그러면 결국 수요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계속 수요를 억누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은 저는 최종 목적지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기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령, 이제 도정법 시행령을 7월 31일 날 시행 예정이라 하고요. 현재는 지금 입법 예고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4월 30일부터. 그래서 보시면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이것을 지자체나 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을, 기존의 그 인수가격을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재개발 사업은 신축주택의 20% 내에서 지자체 고시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된다. 이거는 지금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에 보면 제4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에서 제4조 3항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건설하는 주택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20%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하며, 그래서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주거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신축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입니다.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20% 내에서 지자체가 고시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을 해야 됩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지자체로 보시면 이제 서울에서는 15%, 부산은 10%, 경기, 인천, 대구는 5% 등 이렇게 정해놓았습니다. 참고로 재건축 사업은 의무 임대주택은 없습니다. 임대주택을 지으면 약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지 의무적으로는 없습니다. 의무적으로는 없다는 거 이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나요? 지금까지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이것도 도정법 시행령에 나와 있거든요. 대부분 사람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제가 간단히 적어놓긴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68조 지금 2항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죠.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은 여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54조 5항에 따라 정해진 분원 전환 가격의 산정 기준 중 건축비 플러스 부수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부수토지의 가격은 사업시행 계획 인가 고시의 있는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 등 둘 이상의 평가 금액을 산술평가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부분은 적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표준 건축비라고 해서 건축물은 표준 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 표준 건축비라는 것이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특별수선 충당금 적립을 위한 기준 간격으로 건설사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5년 이후로 고작 3번만 인상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의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고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지고 건축물의 인수 가격을 기존의 표준 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로 전환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본형 건축비라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비용으로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 등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표준 건축비는 2005년 이후로 고작 3번만 인상을 했었거든요.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이 공사비 변동을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의 공사비 상승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수가격도 그동안 건설 공사비 상승률을 고려해서 기본형 건축비의 80%가 기존 건축비, 표준 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예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1,000세대 규모 재개발 사업의 경우 조합원이 600명일 때 이제 의무 임대주택 인수 가격 상향으로 1인당 분담금이 약 700만 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크게 이게 뭐 나름 뭐 감소한다고 하는데 의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 때문에 조합원의 1인당 분담금이 700만 원 감소한다고 조합이 지금 집을 공사를 할까요? 조합원 분담금을 낮춘 거거든요. 결국 이것도 뭔가요? 이번에 나왔던 보도자료를 보시면 임대주택의 인수 가격을 상향시킨다는 것이 결국은 사업성 개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낮추는 것이죠. 조합원들의 분담금 낮춰주겠다.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 시뮬레이션 결과 약 700만원을 낮춘다. 그냥 조합들이 집을 지을까요? 지금 다들 말하지만 건설사들이 안 됩니다. 건설사. 여기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 대책이 이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이 결국은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용적률 상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추진한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도 한번 보치 나와보면 4월 30일에 일단 이거 입법 예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도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인데 여기 보시면 재개발 추진 시 조합이 의무 건설하여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지금까지 적정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려고 한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다고 과연 집을 짓겠냐 이 부분이죠. 그래서 제68조거든요.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 방법 및 절차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개정하느냐 다른 부분은 이제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존에는 이 68조 있잖아요. 68조 제2항에 보시면 인수가격은 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54조 5항에 따라 정해진 분양 전환 가격의 산정 기준 중 건축비 그리고 부속 토지의 가격을 합한 가격으로 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속 토지의 가격은 감평가,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고 건축비는 표준 건축비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시면 주택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비 80%에 해당하는 가격을 이게 결국은 건축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하로는 다 같습니다. 그래서 부수토지 가격을 정하는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건축비에 대한 부분만 지금 이렇게 변경이 된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것을 결국은 계속 개정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과 같이 살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나왔던 이 임대주택 인수 가격 상향 공공이 조금 손해를 보겠다. 그럼으로써 조합들에게 혜택을 주겠다. 이거거든요. 하지만 결국 저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다음 스텝은 일반 분양가 상승, 그 다음은 수요자 만들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떤 대책이 나올지 제가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또 영상을 찍어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자료와 함께 시행령과 관련된 내용도 함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